이거 대략 개인 얘기 하다가요 사업 얘기하고 끝나면 돼요. 그럼 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 얘기부터 할까 봐. 오케이.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시나리오 아 너무 이번에 웃기다. 거의 제이가 준비한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 그러니까 완전 대단하잖아. 너무 제이야.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국제개별 리얼 라이브. 오늘 모신 손님은 차차차차 이건 좀 잘라주세요. 이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예스 차차차. 홍선입니다. 잘해주셨어. 안녕하세요. 저는 코너스톤 TNM이라고 하는 법인의 차홍선입니다. 저희는 바나나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 바나나를 가공해서 혈당이 안 오르고 글루텐 프리인 대체 밀가루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한국에서 그걸 원료로 해서 완제품이나 믹스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하기 직전에는 NGO 봉사단 캄보디아 1년, 필리핀 1년 이렇게 갔다 왔었어요. 캄보디아도 1년 하고 그리고 필리핀 또 1년 또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기업 시작하신 지는 그래도 몇 년 됐죠? 네. 코로나 버텼죠? 네, 코로나 직전에 법인 설립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5년 차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어렵다는 5년 생존율에 들어가셨네요.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요?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5년이나 지난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궁금했던 게 차홍선 대표님의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요즘 저희도 계속 이제 현지 창업을 육성하는 일을 하거든요, 원더스가. 네. 라오스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좀 기회가 좀 부족한 그리고 시장의 어떤 접근성이 많이 낮은 그런 지역의 청년들한테 창업과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막 각자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좀 자원봉사 때문이었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죠. 저는 사실 대학교 때는 제가 배낭여행을 좀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언론 쪽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언론이요? 네, 오. 언론 쪽 일을 하고 싶어서 세상도 좀 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이렇게 해서 배낭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사람보다 절대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기 봉사단을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캄보디아에서 뭐 어떤 일 하셨고 필리핀에서 자원봉사할 때 어떤 일 하셨는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원래 제가 도서관 프로젝트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도서관. 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는 도서관 프로젝트랑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교 증축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그러면 필리핀은 제가 계란을 판매하는 마케팅 담당자로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네, 계란이 왔어요. 그 진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받아준다. 잘 받아준다. 너무 잘 받아주세요. 나 진짜 너무 고맙다. 근데 그때 좀 힘들면서도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브랜드를 만든다, 마케팅을 한다, 계란을 판다. 오? 재밌잖아? 약간 이런 게 처음 있었고 제가 사업이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엄청 발견하게 돼요. 자기 발견.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빠르게 얻어맞으면서 배운다. 이게 또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습 의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네. 제가 사업을 학습하듯이 하더라고요. 그게 왜 공부하듯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영역은 진짜 되게 전쟁터 같은 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배우면서 하고 저거 배우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일단 빠르지 못하고 제가 제 스스로 되게 발견했던 게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나는 여전히 비영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덤벼들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2, 3년 정도를 제가 이 마인드셋을 바꾸는데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비영리를 하는 사람에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사람으로. 하는 사람으로. 네.
근데 비영님 마인드셋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 이게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잘 그러니까- 모르시는구나. 아, 다시 이제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이 만약에 10만 원이 있어요. 사업가라면 이 10만 원을 어떻게 투자해서 20만 원을 벌지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이 10만 원을 어디에 좋겠을까? 아, 좋게 쓸까? 네, 이거였던 거예요. 네. 어디에 네. 가치 있게 쓸까? 그래서 지금도 사업하면서 되게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가치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이제 가치적으로 브레이크 걸리는 거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걸 그거예요. 아마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 좀 이따 더 해보기로 하고 네. 개인적인 얘기. 네, 더 해야 지금 아직 되잖아요. 개인적인 얘기 하고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자꾸- 사업 얘기. 아 누가 물어봤어요? 저예요. 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나리오 얘기했잖아요. 개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업 얘기한 다음에 끝내려고. 네 죄송합니다. 비영님 마인드셋은 뭐예요? 잘 몰라서. 자, 그래서 개인 얘기 어디까지 했죠? 우리 계란을 판매하시는 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계란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바로 그럼 창업하셨어요? 그러고 한국에 돌아와서 네. 이제 고민의 시간을 좀 갖다가 어, 그냥 창업을 했죠. 예전에 그냥 아 이렇게 창업이 쉬운 거였어요? 잠깐. 여기 진짜 네, 짚어 이거 넘어가야 돼. 너무 진부하지만 MBTI 한번 까야겠다. 까. 이분 네. 창업을 얼마나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여기 좀 한번. 그게 제가 창업을 한 거는 2013년에 필리핀 처음 갔을 때 진짜 시골 마을이었어요. 막 나무 집에서 자고 그런 데였는데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밖에서 막 두두두두두 막 이런 소리가 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이게 시끄러워서 밖을 봤더니 그 엄청 큰 옥수수 껍데기 네. 날아가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옥수수 껍데기가 벗기는 분류하는 기계. 껍질을 막, 벗기는. 네, 이제 그래서 그 말린 옥수수를 여기 넣으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탈곡기 같은 뭐 그런 네, 거구나.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 넣으면 밑에 뭐 옥수수 나달이 이렇게 떨어지고 껍데기가 분리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저기 날아가는 저 옥수수 껍데기로 네. 패키지 만들면 원가도 안 들고 우리가 쓰레기 주워서 네, 하는 네, 거니까 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런 게 있었고 이 열악한 곳에서 나는 도서관을 좀 만들고 싶다. 제가 인문학도여가지고 또 이제 도서관, 뭐 이런 문화예술 이런 거에를 굉장히 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도서관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네. 하셨구나. 굉장히 너무 아니, 성격 뭐냐고. MBTI 빨리 까고 말해주세요. 가자. 왜냐면 저- 인문학도인데 도서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너무 이렇게 N이다 저는 N. N이에요, N이에요. 걸잖아. ENTJ예요. 그리고 자다가 두두두두 소리가 나가봤더니 저 껍질 갖고 패키지를 만들면 좋겠다. 네. 그런 되게 산발적인 떠다니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창업 그냥 했네. 제가 따지는 게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무모하게 할 때는 또 하더라고요. 나 이 무모함 뭔지 알아요. 무모함 좋아요. 막 다 헤아려서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 진짜로. 네, 진짜 한도 끝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다 안다는 게 뭔가 맞아요. 철학 끝도 모르잖아요. 없어. 끝도 그쵸. 없어요, 끝도 진짜. 없죠. 최신형 핸드폰 살래라고 하면 그러면 제 죽기 하루 전에 사는 게 제일 최신형 아.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봉사단 끝나고 와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인문학도로서 네. 문화예술을 퍼뜨리기 위해 도서관에 관심이 있었다가 네. 창업을 다시 시도하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제가 하고 싶은 그 도서관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내가 원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지에서 그 이모들, 삼촌들,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가장 원하는 게 먹고 살 일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 버는 일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게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이거를 부정하거나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공허하고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할 수 있는 네. 일을
찾아 나서는 실천가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바나나를 심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랑 농장을 하려고 바나나를 팔았는데 1kg에 14페소.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또 팔았는데 그때는 7페소를 달라는 거예요, 바나나를. 반값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거 바나나 따는 거 도와준 친구들한테 임금을 주고 나니까 제 돈을 털어서 줘야 되더라고요. 원래 흔히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 불안정적인 그게 예측 불가능성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럭이 오면 그때 바나나를 팔 수밖에 없는데 이 농부들은 시장 가격에서 협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번엔 7페소야 라고 하면은 7페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아주 너무 전형적인 그쵸. 그 시장에서 농촌에. 소외된 농촌에서 바게닝 파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한 거죠. 이 농산물이라는 게 계속 신선도를 유지해야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데 시장은 너무 멀고 이제 중간 업자들이나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물건을 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구매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게 100페소인지 10페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헐값에 팔지 않으면 그러면 되지 않냐? 아니요. 팔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너무 굉장히 전형적인 농촌의 시장에 소외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얘를 가공을 해가지고 네.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그때 이제 식초를 생각을 했고 엔조 봉사가 끝나고 돌아와서 식초 개발을 시작을 했었죠. 오, 추진력은 좋다. 추진력은 좋은 것 같아요. 오, 처음에 식초. 네. 근데 식초하고 왜 잘 안 됐어요? 식초하고 그 음료까지 다 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 12월에 필리핀에서 팝업을 또 진행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필리핀에 출국을 못했고 음료는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제가 거기에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생산을 이제 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유통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한국 귀국하기 직전에 천연 발효 식초를 판매하는 작은 상점이 있어서 거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린바나나 가루 판매하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500g인가 1kg를 사다가 필리핀에서 풀죽을 써가지고 김치를 만들어보고 호박전을 부쳐 먹어보고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해볼 아이템 이렇게 또 저장하셨구나. 옥수수 껍질부터 해가지고 내 맘속에 저장. 아니 근데 이게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딱 빨리 마음속에 저장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가 도저히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그린 바나나 가루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필리핀에 못 가니까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네. 처음에는 현지에서 판매하는 네. 것만 생각했다가 네, 맞아요. 마트도 팔고 서로- 현지 시장을 타겟으로 했었죠. 네. 이제 한국에서 팔 팔 수 있는 애를 이제 띡 꺼내가지고 이제 얘를 이건 연구하기 나중에 시작했는데 내가 해볼 아이템 중에 하나를 띡 꺼냈구나. 띡 꺼냈어. 띡 꺼냈어. 그래서 그 제가 그린 바나나 가루 발견했던 그 상점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몇 킬로 남았냐 그랬더니 한 4kg가 남았대요. 그걸 지금 당장 싸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했어요. 이거랑 다른 가루를 제가 또 찾아가지고 대조군으로 이 두 개를 받아서 테스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대조군 밀가루가 너무 싼 거예요. 1톤을 또 수입을 하려고도 시도를 합니다. 1톤 그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를 결국 배를 띄워서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얘가 이물 검사에서 정말 초특급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전량 폐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몇백을 좀 날렸고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이게 딱 현타가 오면서 막 막 울었어요 엄청. 근데 저 앞에 무지개가 막 떠있고 이래가지고 무지개요. 완전 슈퍼 애니죠. 완전 뭐 바나나 껍질 같은 무지개인가 혹시? 옥수수 껍질 옥수수 껍질 같은 진짜 바나나의 엄청 큰 옥수수야. 무지개가 아 울다가 딱 봤더니 그게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저는 왠지 위로를 받았어요.
아 이거 초긍정 사고 아니에요? 그런 건 이것도 우리가 하나 노트해야 될 거. 홍선적 사고 이거 새로 단어 만들어야 되고. 홍선적 사고. 홍선사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그림방학과를 무지개 제발. 끝났어요? 무지개 끝났어요. 아니 위로 받았잖아요. 위로 받고 역할을 다 했죠. 제가 좀 이거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아 무슨 소리 어떡해? 왜냐면 진짜 아, 너무 호기롭게 웃겨. 창업이라는 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래서 현지에서 비즈니스 세팅 엄청 힘들게 했겠죠. 당연히 그쵸.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 불구레토주로 현지에서 부탁부탁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 그래서 현지 시장에서 유통하려고 그랬던 아이템들이 중단이 안 된 됐다.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전에 생각했던 아이템을 띡 꺼내가지고 이분이 이걸 막 연구 개발을 한 거야. 그쵸. 개발하고 막 고군분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코로나 시기에. 맞아.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수입 좀 해봐야지 하고 근데 그 수입한 게 전량 폐기. 수입도 뭐 쉽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폐기. 네. 1톤을.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 이게 근데 여기 얼마나 힘들고 그 막 지어짜고 내가 너무 잘 알아 이 코로나 때 이 힘든 상황. 창업을 했죠. 네. 창업 말지 창업하고 이제 코로나. 그래서 1톤 네. 1톤 수입했는데 망하고 무지개를 보고 위로 얻었다까지. 그렇죠. 네. 무지개를 보고 위로를 얻은 다음에 내딛으면 길이 생긴다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여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치고 또 해보고 고치고 또 해보고 하면서 이거를 더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림 방학가루를 만들고 싶어요.